계약 성립에 관한 얘기입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 1. 청약이 나오면 자판기 비치를 기억하세요. 자판기 비치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 관계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청약은 도달 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철회하면 안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은 격자 나왔습니다. 승자 나왔습니다. 발. 도달 아니죠? 승격발. 동그라미 4번 청약을 발송한 후 청약자가 제한 능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의 99%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뜻은 청약은 살아있다는 뜻. 동그라미 5번 청약하면서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띄웁니다. 승낙하고 안 하고는 상대방 자유라는 것.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매년 나오는 문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갑을 매매 계약하면서 갑이 요청합니다. 나한테 돈 주지 말고 병한테 줬으면 좋겠다. 을이 승낙했고요. 병은 수익자 제3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제3자 수익 의사 표시는 당연히 병은 낙약자한테 하는 것이지 유약자한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림상 기본관계는 매매계약을 뜻합니다. 을은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을은 이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가 있다 들어가야 되겠죠. 조금 문장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낙약자는 을이죠. 기본관계에 을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낙약자는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갑병관계를 대가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대가관계에 을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 낙약자 채무를 있다는 얘기죠. 수익 의사 표시했는데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요 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수익자는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이죠. 해제를 유약자가 했으니까 원상회복은 누가 한다? 유약자가 하는 것이지 수익자가 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5 수익자, 요 약자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에 불과할 뿐이지 이 매매계약 올라가서 해제라든지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3전 계약에서 이 A, B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세요. 여기 기본이란 말이 있고 대가라는 것이 있죠. 기본은 있고 대가가 없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도 연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67번입니다. 갑은 X 부동산에 관해서 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계약금 문제군요. 10년에 7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한번 풀어볼게요.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하면서 약정 일부 지급 다다다다다. 요게 계약금 관련된 이야기죠. 보통은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다다다다 주는데 혹시 계약금을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잔금하고 서류 교부해서 마지막에 등기 칩니다.
이 과정에서 1번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네. 현실적으로 약속된 계약금을 다 줘야지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여기까지가 왔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현대 계보할 때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얘기는 약정 가지고는 성립하지 않고요. 다다다다다 줘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체한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정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3번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매매계약이 주거든요.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주가 종된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 꽝이면 종된 계약금 계약도 꽝이어야 되죠.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지문이 틀렸다. 이랬습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된 계약이 꽝이면 종된 계약도 꽝. 동그라미 4번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 증약금 설명할까요?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약속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게 증약금. 동그라미 4번 을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금 해지할 수가 없죠. 따라서 갑은 계약금 100 상환하고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쭉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띄웁니다. 주된 계약이 꽝이면 존된 계약도 꽝. 다음 문제.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약정으로 유효한 것. 임대차는 매년 나옵니다. 요거는 임의 규정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은 2차 해매로 기억하세요. 이는 이기연체, 해지, 차임 증감 청구권, 약정 없는 해지 통고, 매수 청구권, 2차 해매. 아마 요즘 2차 공부하시는데 헤매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행 규정. 그럼 이것이 아니면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 선택하게 되면 임차권 양도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원래 임차권 양도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특약을 달았어요. 동의 없이 임차인 양도할 수 있다. 약정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차임 감액 청구권. 여기 감자 있어요. 강행 규정.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 매수 청구권 부속물 강행 규정. 약정 없는 해지권. 이게 해지 통고거든요. 강행 규정. 그래서 2차 해매 강행 규정, 나머지 건 임의 규정. 다음 문제. 69번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있지 않는 것. 항변권 6회 나왔는데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 것 미리 띄울게요. 이렇게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인이 회수할 것.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인이 회수할 것. 그러면 풀어드리겠습니다. 허가 지역이죠. 허가 지역에서 대금 지급 의무는 없고요. 협력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없는 것 있는 것은 동생관계가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임대차 끝났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그 상태에서 이사 가면 임차인의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날아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죠.
이사 가는 순간 주인은 이행지체에 빠진 거기 때문에 주인께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가 동생관계 주장하면 안 됩니다. C. 경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되면 경락인은 등기 말소를 채무자한테 해줘야 되고요. 채권자는 돈을 경락인한테 도로 줘야 되겠죠.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다음 권리금 회수도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생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허가받지 않는 명령은 무효이니 회수할 것.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4번 경매가 무효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동생관계가 아니라는 것. 정답 바로 찾아드린 겁니다. 다음 문제. 계약 해제 틀린 것. 1번 지문은 이행 불능, 이행 여지가 없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합의 해제가 나왔습니다. 손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매도인 갑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그러면 해제했다는 얘기는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이죠. 이때 매수인 을은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혹시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고 하자담보 책임 성립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 여러 사람일 때는 그중 한 사람에 대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행사하도록 돼 있고 동그라미 5번 합의 해제가 나오면 이자 줄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5번.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합의 해제는 손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 없고 이자 줄 필요가 없다는 거. 다음 문제. 을 명의로 등기청권 가등기 맞춰진 갑소유 X건물에 대하여 병의 경매 신청.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한 정 명의로 X건물 등기가 맞춰졌다. 매각대금이 병한테 배당되었다. 그러면 갑소유 건물 가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후 경매 신청 배당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정이 됐고요. 경매받아 이전 등기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X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는 물건 하자 가지고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두 번째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유효를 전제로 해서 담보 책임 들어가는 것이죠.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는 다 원위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는 경락인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 동그라미 3번 경매 절차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원위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정의 소유권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이 위에 본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등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원위치해 볼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은 소유권 날아가죠. 소유권 날아갑니다. 이럴 경우에 소유권 상실하는 정은 X 건물에 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권리 하자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정의 소유권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합니다. 소유권 상실한 정은
갑이 자력이 없다면 배당받은 채권자 병한테 배당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경매 절차 유효를 전제로 해서 담보 책임이 들어가는 것이지 경매 절차가 무효한다면 담보 책임 물을 순 없다는 사실. 다음 문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키워드는 부속물이죠.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임차인 지위와 분리해서 매청권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질문.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 독립성이 없죠. 이것은 매수청권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물입니다. 이럴 경우는 유익비 상한 청구 문제로 해결하고 독립성이 있으면 이건 부속물 임차인 거죠. 그러면 부속물 매청권으로 해결한다는 뜻. 맞는 지문.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체불로 인해서 해지, 아마 이기연체 해지가 되면 매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지상물이든 부속물이든 같다. 동그라미 4번은 부속물은 동매, 동이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지상물은 갱노 지상물, 갱신청구, 거절 지상물, 부속물은 동매, 동이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부속물. 맞는 지문. 동그라미 5번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 지문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효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 포기 특약은 유효한 겁니다. 이럴 경우 특약 유효한 거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동그라미 5번이 틀린 지문. 그래서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 왜 임의 규정입니까? 2차 해매 아니잖아요. 이기연체 해지 아니죠? 차임 증감 청구권 아니죠? 약정 없는 해지 통고도 아니죠? 매수청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 규정, 포기 특약은 유효. 다음 문제 73번. X토지를 건물소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한테 전대했다. 매년 나오는 문제 1. 동의가 없어도 무단전대 계약은 유효. 동그라미 2번. 종료되지 않았다. 갑은 을한테 차임받을 수 있죠. 따라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한테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럼 갑은 을한테 차임받을 수 있죠.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 보전 등기를 마친 후 그러면 등기, 족보는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의 X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보전 등기, 족보가 갖춘 다음에 정의 소유권 취득했다면 건물 보전 등기, 족보 있는 을은 정에게 건물 매청권 행사할 수 있다. 왜? 대항력을 갖췄다는 이야기죠.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 무에게 이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을의 건물 매청권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상실했다는 얘기니까 소유자가 아닌 을은 매청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 동그라미 4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갑토지 을 임차권 취득, 을이 건물 신축했습니다. 등기하지 않았지만 건물 등기 족보는 갖췄다. 그런데 갑토지 매매가 돼서 정의 매수인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 족보가 있기 때문에 을은
을은 누구에 대해서 정한테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 74. 을한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 근데 토지가 수용이 됐다는 뜻이네요.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위험 부담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에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인은 매수인은 잘못이 없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은 잘못이 없고 매수인이 잘못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채무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귀 없는 매도인은 귀 없는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을한테 잘못 있으면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대가 손실은 이쪽에서는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하고, 네, 오른쪽에서는 채권자가 부담하지요. 그러면 1번 지문은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전도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양쪽 잘못 없기 때문에 체불이 아니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체불을 문제 삼아서 보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입니다. 두 번째, 갑의 수형 보상금 청구권. 요거는 대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즉, 목적물 대신하여 얻은 이익, 대상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동그라미 4번, 계약 체결상 과실 쓸 수가 없죠. 계약 체결상 과실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해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지문이고요. 동그라미 5번, 을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네, 나는 돈 다 줄 테니까 그 보상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보상금 자체가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을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서 너 보상금 나한테 달라 요구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자체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문제. 경매 절차에서 병소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 명의로 경락받아서 자신의 비용으로 대금을 완납했다. 그리고 을 명의로 등기 마쳤다. 그러면 그림을 풀어드리면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하고 신탁자, 수탁자가 되지요.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병으로부터 경락받아서 등기가 수탁자한테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뭘까요?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실명법 관련된 문제는 매년 나오죠. 그러면 1번,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등기가 유효 등기로서 소유자가 수탁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1번, 2번 같은 얘기죠. 소유자는 누구니까? 수탁자 을. 동그라미 3번, 병이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수탁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보세요. 경매일 때는 매매가 아니에요. 경매일 때 병, 선악 묻지 않고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의 의지 관계없이 경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X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갑이. 그러면 점유한다 하더라도 매각대금 가지고는 유치할 권리는 없습니다. 점유 중 물건 관련 비용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유치가 안 되고요. X건물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죠.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 띄워볼까요? 경매 시 계약형 명의신탁,
특징, 이 경우는 이 병이 선악 관계없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 76번 갑니다. 76번,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시가 3억 원 자신의 엑스토지 양도담보 제공하고 갑 명의로 등기 마쳤고요. 그 다음에 병은 엑스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출 받으면서 그러면 자, 소유권을 을이 갑한테 양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 소유권은 일단 형식상 사라집니다. 그럼 특징은 소유권이 양도되더라도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채권자는 점유하지 않습니다. 이때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로부터 병이 임대해서 점유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담법, 양도담보 역시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채권자 점유하지 않습니다. 변제기 전, 자, 현재 점유하는 병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 1번. 채권자 점유하지 않습니다. 형식상 소유자일 뿐이죠. 동그라미 2번. 갑은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는 자, 현재 임차인 병한테 토지 인도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사실이죠. 동그라미 3번. 을이 피담보 채무 지체에 빠졌을 때 자, 채권자 갑은 병한테 소유권에 기하여 엑스토지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는 토지 인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 동그라미 4번. 갑이 을한테 청산금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의 양도 담보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동그라미 5번. 만약 갑이 선의 정한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등기 쳤다면 선의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요. 이때 을은 정한테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됩니다. 기억하세요. 양도담보가 설정된다 하더라도 담보 제공자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채권자, 양도담보권자는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이 문제 푸는 키워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 집합 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 동그라미 1번, 관리인 대표권 제한은 선의점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두 번째, 구조상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주가 가면 종도 따라가죠. 따라서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볼까요?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이 종.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주된 것만 등기하면 공용 부분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니까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 사항이 아니라는 거. 관리인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거래단 집회 소집해되고요. 일부 구분 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은 그들만의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한다는 사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인에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띄워볼까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은 종, 대지 사용권은 종. 그래서 주종 관계를 기억하시면 주가 가면 종 다 따라오겠죠. 따라온다는 사실. 또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되면 종된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주종 관계로 해결하시면 돼요. 78번 갑소유 X주택에 들어가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매년 나오는 문제죠. 동그라미 1번 묵시갱신입니다. 자동갱신, 법정갱신, 전 계약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연장되는 겁니다. 이때 기간은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바로 정답.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1년으로 약정했을 때 임차인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 유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2년 주장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X마스크. 동그라미 3번 묵시갱신되면 갑은 X마스크입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에서 임대인은 X마스크. 동그라미 4번 임차인 끝나기 전. 자, 끝나기 전 지금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끝나기 전이 아니죠. 임대차 종료된 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동그라미 5번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전 갑이 병한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현재 소유자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띄워볼까요? 주택임대차, 자동갱신, 법정갱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요. 상가는 최단기 보장 1년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일반법,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 그 다음에 일반법 임대차 묵시갱신, 법정갱신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요. 일반법은 약정 없는 것으로 가고 특별법은 2년 본다, 1년 본다. 79번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데려온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매년 나오는 문제. 기업 같은 경우에 조심할 것은 6개월이 아니고요.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것. 니은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보증금 지급할 자력이 없다. 임대인 거절할 수 있겠죠. 디귿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다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다시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다음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데려온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 문제 조심할 것은 상가 건물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서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각각 분할 등기하면 되는데 편의상 을에게 Y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제곱미터가 있다. 특정해서 500제곱미터를 을에게 매도했다. 결국 갑은 이 부분을 갖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은 갑고 이 부분은 을 거란 얘기인데 그러면 분할 등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할 등기하지 않고 어떻게 지분 등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를 보니까 갑구에 갑이 소유권 1000제곱미터가 있었다. 그런데 1000분의 500이죠. 그래서 을 지분 1000분의 500을 지분을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 요 부분 특정 부분은 갑 거고 오른쪽 부분은 을 거다 그런 얘기죠. 각각 구분 소유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등기부에 지분으로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호 명의 신탁은 한 2번 정도가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을은 갑에 대해서 공임을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왜? 이미 각자 가진 것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분할 청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거 팔겠다는 거. 동그라미 3번, 을은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한 성질상 자기 거니까 타주가 아니고 자주.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거는 법정상권 성립할 이유가 없죠. Y 부분이 아닌 이쪽에다 건물 지어봐야 법정상권 인정 안 되고요.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공임을 보존행위.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는 공임 보존행위로 배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억하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은 이미 각자 구분 소유가 되기 때문에 공임을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출 해설이 되겠습니다. 타 국가고시 기출문제 2문제 풀겠습니다. 행정사 문제네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법정 추인한 요가 나옵니다. 스스로 원해서 추인한 적은 없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제도.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 동그라미 1번입니다. 취소권자께서 취소하지도 않고 추인한 적도 없지만 상대방한테 일부 이행했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 추인. 동그라미 2번 취소권자가 역시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법정 추인. 세 번째,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것도 법정 추인. 동그라미 네 번째,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법정 추인입니다. 동그라미 5번 잘 보시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가 아니고 취소권자 상대방이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법정 추인은 원래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추인할 수 있는 후 취소권자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법정 추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취소권자가 이런 액션을 취하면 법정 추인. 근데 상대방의 이 권리 양도는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 문제 법정 추인을 푸는 키워드를 올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이행 청구 법정 추인 아니고 상대방의 권리 양도도 법정 추인 아닙니다. 그래서 상자를 기억하시고 청양 법정 추인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상청량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상대방의 이행 청구와 권리 양도는 법정 추인 아닌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변리사 문제네요. 을은 갑의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병이 무단으로 엑스토지의 건축죄를 적체하여 을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올릴게요. 갑을 임대차 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을은 임차권. 을이 직접 점유자, 갑은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그런데 병이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번 지문 들어가시면 갑은 방해자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있죠. 따라서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갑의 소유권 물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차권 물청은 없어요. 그래서 갑의 소유권 물청을 대위. 동그라미 3번 병이 엑스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해서 폐자재를 적치했다.
귀책사유 묻지 않습니다. 을, 임차, 이는 방해자 병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갑은 병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권, 점유권,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여기가 틀린 겁니다. 뒷부분 당연히 틀렸습니다. 대위 행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간접 점유자도 직접 점유자가 이걸 행사할 수 있으면 간접 점유자도 방해 배제, 점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4번 지문이 X.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있다는 얘기. 동그라미 5번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물청과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날이 여러분들의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